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네, 오늘 해볼 예제는 이 파인 튜닝을 사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큐먼트가 있어요. 자주 보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 이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들을 파인 튜닝을 시켜서 우리 모델이 학습하게끔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잘 대답을 하는지 볼 겁니다. 이 파인 튜닝을 원래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셋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기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시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왔고 데이터셋도 한 몇십 개 단위로 작게 가져갈 겁니다. 오늘 보실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한 프로세스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잡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데이터셋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도 열심히 튜닝을 하시면은 또 좋은 모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구글 콜앱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보실 수 있게끔 파일을 준비해놨고요. 먼저 파인 튜닝을 돌리기 전에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서 돌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파인 튜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저희가 올바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큰 줄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어떤 도큐먼트에 대해서 잘 질문 답변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도큐먼트는 아마도 뭐 PDF랄지 도큐먼트랄지 HWP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서 그 자체로는 학습시키기가 좀 어렵고 QA 페어 데이터셋을 만들 거예요. QA 페어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챗GPT를 쓸 때 질문을 하면 얘가 답변을 주죠. 그러한 내용들을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페어하게 만들어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질문 답변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로부터 랭체인의 레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질문 답변을 생성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질의응답 페어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해외 강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해외 강의들을 보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파인 튜닝을 할 적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의 질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질이란 질문도 좋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답변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원하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넣어줘야 얘가 그 형식을 이해하고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나와 있는 형식은 일반적인 답변 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답변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다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사람이 작성하기에는 저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성능이 좋은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퀘션 앤서 페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서 기반으로 질의응답하는 거를 만들고 싶으면 이 문서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퀘션 앤서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거를 n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쭉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넣어줬을 때 얘가 질의응답 페어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거든요. 이 생성된 페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JSON-L이라는 포맷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JSON-L이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했을 때에는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PC 공간 안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 헙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깅 페이스 헙에 업로드를 하는 목적은 내 데이터셋을 공개 데이터셋으로 공유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팀이랑 작업을 할 적에 이걸 허브 공간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땡겨와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퀘션 페어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튜닝을 할 거고요. 이 모델을 튜닝을 할 때는 저희가 베이스 모델에다가 로라나 큐로라 아답터를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베이스 모델을 전체를 학습을 하려면 자원이 정말 많이 들겠죠. 그런데 저희는 로라나 큐로라 이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이 로라나 큐로라라는 방식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 리뷰나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는 로라나 큐로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모델 파라미터의 뭐 1%도 안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GPU의 VRAM 공간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학습하려면 VRAM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로라나 큐로라를 써서 별도의 이런 어댑터를 만드는 거죠. 이 어댑터는 이 모델 파라미터 개수의 보통 뭐 1%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은 부분을 학습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인퍼런스를 하셔서 추론을 바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모델과 로라 모델을 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병합을 해줘야 돼요. 얘랑 베이스 모델에 로라를 합쳐가지고 이제 머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머지 작업을 하면은 이제 나만의 파인 튜닝이 완료된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이 파인 튜닝이 완료된 모델을 저희 로컬에다가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허브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GGUF8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올라마나 LM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범인님께서 공개하신 인스트럭트 모델을 테디노트라고 해서 파인 튜닝을 했어요. 한 모델을 허깅페이스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이거를 LM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원래 기존에 테디노트라는 거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줘 하면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파인 튜닝 학습을 할 때 제가 이런 정보를 일부러 테스트 삼아서 넣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퀘션 앤서 페어에서 이 부분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을 학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보면은 잘 대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인 튜닝으로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문서가 있을 때 원래 이런 문서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모델이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할루시네이션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문서 기반으로 잘 답변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코드로 한번 보실 건데 먼저 데이터셋을 생성을 할 거예요. 허깅페이스 허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난 사용하고 싶다. QA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거든요. 범민님께서 공유해주신 데이터셋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웰님께서 공유해주신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 찾아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문서 기반 QA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봤고요. 문서 기반 QA 페어를 생성을 할 때에는 먼저 P-identic 아웃풋 파서를 써가지고 퀘션이랑 앤서를 나중에 아웃풋 파싱을 해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짰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서에서 퀘션이랑 앤서를 추출하는 그런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알려줬고요. 밑에 보시면은 아웃풋 파서 저희가 정의한 제이슨 형식의 페어죠. 그리고 모델은 GPT-4 터보 모델을 썼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출력까지 해서 생성을 해줬어요.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는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보고서인데 2023년도 12월자 기준의 보고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질문들을 얘가 쭉 뽑아내죠. 단순한 질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배제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고차원적인 질문들 있죠. 이런 것들만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줬고 그러면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테스트 용도로 이러한 질문들을 더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확실히 베이스 모델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인데 내가 파인 튜닝을 잘 시켰다 하면은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SON L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할 적에는 저는 3개의 키값 instruction, input, output 형태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instruction은 저희 퀘션에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output은 답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허깅페이스 데이터셋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장한 QA 페어 JSON L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 딕트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트레인이라는 키값 안에 이런 식으로 16개의 데이터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허깅페이스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허깅페이스 업로드 하기 전에 준비물이 2개가 있어요.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오셔서 왼쪽 상단에 뉴 버튼이 있고요. 데이터셋이라고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공간 안에다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프라이빗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정하시잖아요. 데이터셋, 샘플,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정하셨으면 이 데이터셋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업로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큰 발급인데 토큰은 자기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고 세팅스에 와보시면 여기에 액세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오시면은 이제 저 토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뉴 토큰 해가지고 저희가 업로드 권한이 있는 토큰을 하나 발급해 주시면 돼요. 라이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토큰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허깅페이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고요. 데이터셋이 업로드가 되면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편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로드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을 다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이제 파인 튜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 할 때에는 먼저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할 건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베이스 모델은 범인님께서 공유해주신 라마3 오픈 코리안 8빌리언짜리 모델을 베이스로 파인 튜닝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파인 튜닝 할 때는 언슬로스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언슬로스는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 이 엑설로틀이라는 라이브러리도 파인 튜닝 툴로 되게 유명해요. 엑설로틀의 CEO이신 윙 리안이라는 분도 이 언슬로스를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이 언슬로스의 그 편리함과 그 다음에 메모리 효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언슬로스를 쓸 건데 다만 이 언슬로스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지원되는 모델이 엑설로틀이나 그냥 트레이너를 쓰는 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입문자분들께서 처음 접근하실 때에는 괜찮더라고요. 먼저 토치 확인해 주시고 메이저 버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언슬로스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이걸 쭉 실행만 하면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원되는 모델이랑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되는 모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맥스 시퀀스 랭스는 최대 시퀀스 길이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D타입은 넌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드인 4빗 요거를 true로 주시면은 4비트 양자화를 실행을 해요.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4빗을 지원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써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 모델들을 안 쓸 거고 한국어가 이미 파인튜닝된 모델을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님께서 공유해주신 라마3 오픈코어 8빌리언 모델을 쓸 거고요. 맥스 시퀀스 랭스 지정하고 D타입 지정하고 로드인 4빗 저희는 first로 지정을 했었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 모델을 쭉 다운로드 받아서 세팅 구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로라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로라 부분만 파인팅을 할 건데, 여기 패스트 랭귀지 모델에 get pept 모델 해가지고 랭크랑 알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랭크랑 알파라고 보는데, 이 랭크랑 알파는 사실 정답이 없고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뭐 알파를 랭크 대비 2배나 뭐 4배 사이를 저장하는 게 좋다. 이게 뭐 레딧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해보시면 되고, 저는 랭크 32에 알파 64 정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설정은 거의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알파카 프롬프트 템플릿을 써가지고 저희는 파인튜닝 할 거예요. 여기에 인스트럭션 부분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질문 부분이 들어갈 거고, 답변 부분이 요 부분에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쭉 매핑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매핑을 해서 제가 업로드해놨던 요 QA 데이터셋 미니 있죠. 저희가 푸시해놓은 요 미니, 요거라 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렇게 생긴 데이터셋인데 저희는 지금 요러한 형식으로 바꿔놓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키값들을 얘가 가져와가지고 쭉 매핑하는 작업을 해요. 인스트럭션에 인스트럭션 넣고 아웃풋에 아웃풋 넣어가지고 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모델 트레이닝 부분인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설정 값들은 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옵션 값들 제가 주석으로 달아넣긴 했는데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뭐 러닝 레이트, 맥스 스테이, 에폭이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모리에 따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옵티마이저는 거의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나머지 것도 거의 그대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태로 돌려보시면은 이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저희가 데이터셋이 그렇게 방대한 편은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메모리 유세지 확인해 보셔도 되고, 트레이닝 로스에 보면은 이렇게 쭉 감소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쭉 아래로 내려서 이제 추론을 해볼게요. 저희가 추론을 할 적에는 텍스트 스트리머라는 걸 써가지고 실시간 토큰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알파카 프롬프트 포맷의 질문에 저희가 원하는 질문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을 넣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쭉 출력이 되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비긴 오브 텍스트로 시작을 해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맨 끝에 보시면 엔드 오브 텍스트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성을 할 적에 엔드 오브 텍스트를 만날 때까지 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랭체인 튜토리얼 공부할 만한 사이트,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것도 실행하면은 위키독스 페이지에 있다. 저희가 넣어준 정보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넣어주지 않은 정보도 잘 하는지 볼게요. 피보나치 수열을 이어나가세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 이어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로라 아답터 있죠. 아답터 부분만 학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는 요 아답터 부분 있죠. 요 아답터 부분만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머지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발급받은 허깅페이스 토큰을 넣어주시고요. 저는 비워놨지만 꼭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병합을 수행할 대상 모델, 베이스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요걸 기준으로 파인튜닝했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 요걸로 잡고,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는 제가 업로드할 모델의 리포지토리예요. 그리고 저장할 때도 저희가 뭐 16비트로 할지 4비트로 할지 뭐 이거 로라만 할지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F16 방식으로 전체를 병합해서 저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이브 메소드에 지정을 해줬고요. 실행을 하고 이제 세이브 프리트레인드 머지드 병합을 해서 저장을 해주면 저희가 학습한 로라 아답터 부분이랑 베이스 모델을 병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로컬에 구글 드라이브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허깅페이스에 바로 업로드하는 거예요. 허깅페이스 리포지토리를 지정해서 토큰 넣어주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파일들이 쭉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LM 스튜디오나 올라마에서 써보려면 GGUF 파일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GGUF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리파지토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끝에 GGUF로 되어 있는 리파지토리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GGUF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양자화 수준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Q8, Q6, Q5, Q4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걸 하는 방법은 먼저
아까 리포지터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GGUF 만들 건데 이 GGUF를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허깅페이스에 업로드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안에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쭉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이 돼서 마지막에 어떤 폴더 안에 저장이 됐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 허브에 업로드를 해서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리파지토리의 끝에 GGF를 붙여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리파지토리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 GGF 변환하실 때 양자화 수준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Q8이다, Q4다, Q5다 이걸 지정하실 수가 있고 지원되는 형식은 위키페이지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원되는 형식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자화 수준을 지정을 해서 저장까지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GGF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GGF 파일로 저장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LM 스튜디오에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허깅페이스 허브에 업로드가 되었으면 리파지토리를 검색을 하면 제가 업로드한 요 인스트럭트 테디노트 GGUF 리파지토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언슬로스로 파인 튜닝한 Q8 GGUF 파일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거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으면 여기에 오셔서 이제 모델 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이렇게 모델이 뜨겠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업로드했던 Q8 양자화 모델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프리셋에 다른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 저희는 알파카 형식으로 파인튜닝 했기 때문에 알파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테디 노트에 대해서 알려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뜨는 거죠. 테스트로 여기서 하나 더 해보면은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오픈소스화 계획의 AI 모델의 이름 무엇입니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어볼게요. 그러면 통이치 N1이라고 뜨네요. 확인해 보면은 통이치 N1입니다. 이렇게 잘 뜨죠. 질문이랑 완전 똑같지는 하지 않고 조금 바꿔볼게요. 요 데이터 출처 탐색기 플랫폼이 공개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학습을 했지만 공개된 날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2023년 10월 25일 날 공개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공개되었다. 정보가 잘 맞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파인튜닝 해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미니 데이터셋 가지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파인튜닝을 하고 모델 저장까지 하고 이걸 LM 스튜디오로 다운로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 파인튜닝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파인튜닝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식 주입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어떤 형식적인 부분, 내가 답변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 답변의 스타일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학습시켜주는 게 더 맞는 방향성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인튜닝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판단 내리기 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보시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해보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도 열심히 요즘에 파인튜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추가 영상 만들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